네,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교사 운동에서 공동대표 맡고 있는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가급적 토론에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년도에 이제 대입 공론화 과정에 좀 참여하면서 이렇게 토론회에 좀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작년 대입 공론화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 깊지는 않지만 막 이렇게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머리 맞대고 이제 논의하고 이렇게 합의하는 그런 토론회면 굉장히 좀 생산적인 토론회가 될 텐데 작년에 좀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토론회 자체에 대한 일종의 이제 회의감들도 좀 많이 좀 생겼었고요. 근데 이번 토론회 이제 초대 받고 나서 뭐 갈까 말까 되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이제 앞으로 어차피 이제 2022학년도 대입 방향이 좀 이렇게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 급격한 이제 변화보다는 앞으로 우리 교육을 위해서 2025 또 2028 이런 대입들이 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 단체가 고민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제시할 거고요. 어차피 이제 또 뒤에 토론하실 또 우리 이종배 대표님께서 또 워낙 또 세게 또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앞전에 발제하신 분들에 대한 것도 아마 상당 부분 많이 비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런 토론회 과정에서 좀 이렇게 어떤 각 주체들이 좀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좀 좋은 대안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성들을 좀 고민할 때 저는 이제 학교 교육의 어떤 정상화라고 하는 이제 이 아젠다가 가장 중요하게 좀 다뤄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럼 학교 교육 정상화가 좀 뭘까?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학교 교육 정상화는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목표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 과정과 성취 기준들이 제시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 교과 수업과 또 창의적 체험 활동과 또 여러 또 생활 교육도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평가에까지 이제 연결되고 있는 그런 일관성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학교 교육 정상화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시라고 하는 건 참 힘이 셉니다. 교육 과정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입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잘 이렇게 그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우리나라 교육 목표가 이제 홍익인간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어떤 자주적 생활 능력이라던가 또 함께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교육 목표도 이 입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뭐 수능에서 높은 점수 맞아서 대학 가는 것이 최고의 이제 목표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학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험 점수 이외의 능력 그런 역량을 가지고 그것만 갖고도 학생을 뽑자 이제 이렇게 하고 학종이 나왔죠. 근데 학종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없는 역량까지 지금 이제 만들러 지금 다니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또 입시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뭐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 필요할 거고 당연히 또 그들에게 또 자율성들이 좀 주어져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입시라고 하는 거는 입시가 학교 교육과 어떻게 연계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 교육만 잘 받아도 입시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예, 입시를 준비하는 것과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일치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성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객관식 오지 선다형 수능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기존 지식의 어떤 얼마나 이 학생이 지식을 갖고 있느냐, 또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뭐 이걸 측정하는데 이 객관식 오지선다형 수능은 좋은 평가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의 지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이제 입증해 주는 장점들이 있죠. 그러면서 전형이 굉장히 좀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간편해지는 거죠. 반면에 단점도 분명합니다. 학생들의 학습법을 정답 찾기식 수동적 학습으로 편향시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수능에도 고차원적인 사고력 측정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다만 입시가 과열되게 되면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다수의 학습자들은 그것들을 좀 풀이하는 요령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응시 횟수에 따라서 분명히 유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질수록 이렇게 최상위층 학생들에게 유리해지는 거고요. 쉬워질수록 그 상위층 학생 오히려 불리해지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또 지금의 수능은 이제 20여 년 이상 되어 오면서요. 여러 번 수능을 치를수록 성적이 높아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수생과 재학생들을 갖다가 하나의 수능으로 평가하는 것도 공정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 그 단점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수능을 버리면 우리가 이제 학교 내신을 가지고 변별해야 되는 그런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신의 어떤 내신 가지고 그런 변별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내신 상대평가 요구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히 내신 가지고 입시를 추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내신 상대평가 속에서는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학생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를 가지고 교과 전형을 한다고 했을 때 또 학생의 진면목을 보고자 하는 필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정말 누가 학습력이 좋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들여다보는 또 다른 이제 요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오지선다형 수능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을 수 있냐 이제 그런 문제 의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학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분명히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개입의 어떤 가능성들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능보다는 더 높은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점수로 설명되기 어려운 그런 학생의 다양한 측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 또 학생의 희망, 자기들의 어떤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대학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꿈과 재능을 점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면접이라던가 학생부 기록이라던가 다양한 어떤 그런 정성평가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정성평가들이 확대가 되게 되면 학교 안의 어떤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스승들이 제자를 선발할 때는 보면 절대 시험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지는 않죠. 인성도 테스트하고 인성이 안 되면 아예 어떤 그 어떤 실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도구들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교육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면접이라고 하는 그런 정성평가적인 요소를 지금까지 활용해 왔고 학생부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수능을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수능을 계속 어렵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불수능이죠. 근데 불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영어 절대평가 초기에 보면 영어 사교육비가 좀 줄어든 측면이 있다가 이번에 조사한 거 보면 다시 그 영어 사교육비가 굉장히 올라간 모습들을 보는데 이거는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수능 도입의 원래 목적대로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걸 보려면 수능을 좀 쉽게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변별 논쟁이 생기는 것이고 대학은 자체 시험의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 선발하려면 정성평가를 배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어떤 객관식 수능이라든가 이것과 그리고 정성평가적인 부분들은 함께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입제도에서 다뤄야 될 5가지는 크게 5가지를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대입제도가 배움의 질을
또 높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대입 제도를 통해서 정말 대학이 뽑고자 하는 그런 적격자, 또 학생이 자기 어떤 진로와 희망에 맞는 그런 학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적격자 선발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 입시 속에서 과잉 경쟁되고 있는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좀 더 좀 이렇게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느냐, 그리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시험의 부담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5가지 좀 관점에서 대입 제도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움의 그 질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요, 배움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능력이 좀 고루 발달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질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배움의 질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요,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능력이 좀 고루 발달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업을 예로 들게 되면 국어 수업을 통해서 읽기 능력, 듣기 능력,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이 고루 발달 시킬 수 있는 그런 배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객관식 문제만 가지고는 이 역량을 고루 평가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시험은 당연히 특정 영역에 치우친 그런 수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학종 같은 경우는 실험이라던가 탐구, 문제 해결 같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배움의 질에 도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학생부 기록이 입시로 활용되게 되면 부작용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학생부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어떤 그 배움의 질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부작용들, 예를 들면 좀 더 입시 잘 준비되기 위해서 좀 실적 쌓기용, 또 생기부용, 수박 겉핥기 배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고려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 이제 학종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교과 내신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한 요소로 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내신 상대 평가 속에서는 옆 친구와의 경쟁, 또 학교 시험의 어떤 그 약간은 좀 질 낮은 그런 문제들, 또 그런 걸 또 이렇게 평가 요소로 이제 하다 보면 공동 출제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 3년 내내 어떤 입시 부담에 시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어떤 그 학종만이 어떤 그 대안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신 절대 평가 없이 또 학종이나 교과 전형이 커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질 높은 수능이 들어오게 된다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능 문제 자체들이 만약에 학교 교육의 어떤 여러 활동들을 좀 이렇게 촉진시킬 수 있는 걸로 작동한다면, 저는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지필 평가를 없애고 일상 수업을 수행 능력에 평가하는 그런 수행 평가에 좀 집중하게 되고, 객관적인 학업 능력은 질 높은 수능과 같은 그런 외부 평가에 맡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입시에서 배움의 질의 문제를 고민할 때는 어떤 그 외부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좀이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과, 그리고 학교의 어떤 교육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 두 측면들을 함께 좀 고려할 수 있는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적격자 선발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자가 학생들을 좀 가능성, 잠재력들을 좀 직접 평가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어떤 것이든 평가자가 시험 점수만 가지고 뽑는 거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학종은 수능보다는 적격자 선발이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수능을 통해서 노리는 그런 투명성만 강조하다가 지금까지 우리는 타당성을 이루어온 입시를 좀 만들어 왔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 같은 경우도 정량평가에 의존하는 평가를 줄이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교사를 선발할 때도 어떤 정량평가만 가지고 좋은 교사를 선발할 수가 없죠. 면접이든 논술이든 수업 시연이든 직접 봐야 되는 측면들은 분명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의 어떤 자율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필요한 인재들을 뽑아갈 수 있도록 자율성들을 존중해 주면서 좀 대학의 선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뭐 공공사정관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도입된다면 충분히 좀 우리가 어떤 거기에 걸맞는 입시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학생부 기록의 문제도 좀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되는데 현재 학생부 기록은 이제 과열, 뭐 과장, 뭐 이제 이런 비판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과열이냐라고 봤을 때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무슨 활동을 하든 간에 다 평가랑 연결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국영수 중심의 학습들을 좀 벗어나서 좀 다양화시키는 좀 측면들도 좀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록이 정말 과열이냐라고 하는 건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기록이 과장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학생부 기록의 과장이냐는 허위냐의 문제와는 좀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허위 기록은 처벌 대상입니다. 없는 걸 갖다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기록해 주는 것 그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러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좋은 점을 보고 좋은 쪽으로 기록해 주는 거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들도 이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참작해서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현재 이런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사회적인 불신들이 뭐 높아져 있는 거는 간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어떤 그 수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기록의 문제를 다룰 때에 기존의 어떤 비교과 영역들은 대폭 축소될 필요성이 있고 교과 활동에 집중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상 기록은 저희가 봤을 때 축소가 아니라 폐지가 돼야 된다. 수상 기록이 남아 있는 한 뭐 소논문 같은 거 없애더라도 수상 기록의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소논문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상 기록은 폐지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확인 가능한 영역만 기록하도록 또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별 독서 활동이나 개인별 봉사 활동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에서 진행된 것들, 그래서 교사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세부 활동 기록 방식도 그냥 길게 서술하는 것보다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어떤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런 것들인데요. 어떤 그 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어떤 평가 영역들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상중하로 하던 ABC로 하던 간에 체크를 해가는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대학에서는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사실은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 평가 영역이 좀 이렇게 표준화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이미 어떤 그 우리가 성적표를 내보낼 때에 어떤 수행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들, 영역들, 뭐 포트폴리오니, 뭐 역사 신문이니,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미 그 나이스에 좀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 그 교과 세부 능력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학생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상중하, 뭐 ABC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두 줄 정도의 간단한 어떤 특이 사항들을 좀 기록해 주는 방식으로 좀 간소화시킨다면 어떤 그 교사들의 어떤 주관적 평가 부분들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들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좀 대학 쪽에서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이 평가들을 통해서 어떤 그 역량들이 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지, 이거는 뭐 2015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역량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좀 확대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교과 세부 능력들에 집중된다면 다른 비교과 영역들은 지금보다 대폭 축소되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과잉 경쟁 완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과잉 경쟁의 판단 기준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경쟁은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과잉 경쟁을 판단했을 때 학생들의 삶의 질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학생들의 과다한 학습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공부는 굉장히 그 공부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그 최하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또 낮은 학습 효율들. 그러니까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다 소진되고 대학에서는 이미
공부에 대한 어떤 흥미를 다 잃어버린 채로 대학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좀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쟁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뭐 사회적인 어떤 경쟁들, 뭐 사회가 만들어내는 경쟁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교육 제도가 만들어내는 경쟁의 압력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식 변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그 변별을 위해서 계속해서 치졸한 문제, 주로 이제 학교 내신 속에서 이런 경향들이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는 계속 어려운 수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려운 수능, 이런 문제들을 대응하느라 과잉 학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과잉 학습의 한 측면에서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험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학생들, 학습 소외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는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의 일부와 다수의 어떤 학습 포기자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잠자는 교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의 압력을 줄이려면 수능은 더 쉬워져야 되고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절대평가로의 전환의 과정에서 고교체제 개혁은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같은, 그러니까 어떤 고교의 어떤 그 출입구에서 어떤 변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 그냥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도 그런 다양성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공정성의 문제는 워낙 그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입시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조기 선행학습을 통해서 특목고, 자사고, 우수 일반고에 입학하게 되고 그들이 대학 진학에 많이 성공하게 되는 입시 메커니즘은 수능이든 학종이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여기에만 몰입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가 더 공정하냐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수능이든 학종이든 둘 다 공정하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전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능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하는 여기에서 그 적합한 인재들, 그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는 뭐 강남 3구라던가 이 학생들이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거고요. 뭐 학종도 이제 당연히 또 그런 영향들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관점을 좀 바꿔서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성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조기숙 교수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학종과 같은 전형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회들을 줄 수 있는가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들이 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그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를 너 공부 잘하니까 넌 보상으로 이것들을 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더 다양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정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인 평등 정책을 통해서 해소해야 될 문제지 어떤 전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정성 문제를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 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보다 저는 지역균형 선발을 더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국가장학금을 소득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그 차등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득 균형 선발과 같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정성의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치열하게 지금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가 저는 이 부정 입학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 입학자의 문제는 당연히 처벌돼야 되고요. 지금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학종이 부정 입학의 가능성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사후 검증을 통해서 부정 입학자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부정 행위의 가능성만으로 저는 제도를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학종이 일정 시간 유지된다고 했을 때 공공사정관제라든가 또 입시에 대한 사후 감사를 강화해서 이런 부정 입학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들을 국가가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생의 시험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학생들의 시험 부담은 크게 이 세 가지의 시험 부담입니다. 수능 시험 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 학교 지필평가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행평가 이거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이거 잘하려면 사실은 선행학습을 갖다가 조기부터 들어간 학생들이 이 수능에 유리한 그런 구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기의 선행학습을 통해서 개념학습들을 다 끝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게 되면 심화학습이나 또 뭐 일부 학원에서는 이미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이미 기출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3 되게 되면 계속 이제 모의고사 풀이 같은 걸 하면서 수능 고득점을 향해서 이 학생들은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학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담들을 학생들은 안고 있는 것이죠. 지필평가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에 집중해야 되는 이제 모든 이제 과목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보습 학원으로 또 달려가게 되는 모습들도 보이는 것이고요. 또 수행평가도 이제 과목당 거의 막 3개, 4개의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행평가들이 또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측면들도 있어가지고 이 3가지가 지금 학생들이 다 지금 부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그냥 간과만 하고 그냥 학생들에게 그냥 다 떠안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일원화시킬 수 없겠는가? 그 수능을 준비하는 것과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일관성 있게 만들어낼 거냐? 이것들을 우리가 대입제도를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대입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배움의 질과 그다음에 과잉 경쟁을 어떻게 지향시키면서 학생이 배우면서 행복하고 교사는 가르치면서 행복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좀 일정 부분 사회적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또 대학의 또 자율성들도 보장해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대입들이 좀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 전에 시도교육감협의회 그 대입제도 개선안에서도 수정시 통합안이 나왔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대학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를